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제가 요즘 갭투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갭투를 권장하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질문이 와서,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갭투를 통해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행복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탁구 열심히 치고 왔는데 오잖아요. 탁구를 친다는 이제 뭐 98점, 100점 만점에 98점 가까이 되고 탁구를 못 친 날은 아쉬워서 96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예전에 실제 막 그 항목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본 통계 수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면 거의 이 세상에 대해서 뭐 불만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랬냐? 아니에요. 2년도 안 됐을걸요. 제가 갭투하기 직전에는 전혀 몰랐던 세계, 어떤 신세계라고는 할까요? 제가 몰랐던 자본주의 시장에 대해서 제가 뛰어들고 나서 제대로 이제 행복지수가 이렇게 높아질 수도 있구나. 경제적인 것 때문에. 물론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불행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단적인 사례로 제가 투자한 그 37평이 3억 5천이었습니다. 작년에 투자할 때. 뭐가요? 전세가 3억 5천이었어요.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세가 6억입니다. 3억 5천에서 6억이 되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2억 5천에 갭이 생긴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다시 전세를 주게 되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전세를 주게 되면 6억에 이제 전세를 주게 되겠죠. 그러면 2억 5천의 차익이 생기는 거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2억 5천이 생겼어요. 그러면 저는 뭐 48평이나 58평 잘 봐서 투자를 이제 재투자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인데 지금 7억 5천에 전세 가능하잖아요. 그죠? 58평 10억짜리 집인데 7억 5천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차익, 그러니까 3억 5천에 작년에 3억 5천에 전세를 줬는데 그거를 다시 전세를 놓으니까 6억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5천에 차익이 생긴 그 2억 5천을 다시 투자를 해서 58평 아파트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10억짜리. 그럼 제 자산이 10억이 느는 거예요. 그죠? 부채도 자산이니까. 사람들은 2억 5천에 대한 차익, 그 2억 5천에 대한 것만 자산으로 계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억이 내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 자산가치.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 때 그 아파트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10억이 10억. 10억에서 이제 뭐 반띵해서 5억 정도 담보대출을 내주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 5천밖에 투자를 안 하겠지만 앞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뭐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가 하게 된다면 내가 새로 전세를 줘서 2억 5천 차익이 생겨서 그걸로 58평짜리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되고 내가 나중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5억의 대출을 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내가 이제 그걸 주택연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한 200만 원은 넘게 나오겠죠. 그죠? 58평이니까. 27평이 뭐 1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58평이 이제 200만 원 정도 나올 텐데 그러면 국민연금하고 합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갭투를 제가 계속 권장하는 이유가 나중에 내가 우리나라 그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1위라고 하니까 노인 빈곤율 해소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 일산 백마마을, 제가 강촌마을이나 백송마을, 이 백마마을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왜 아파트가 앞으로 오를 것 같냐면 조금 있으면 이제 12월 달 되면 아파트 사전 청약을 하겠죠. 그죠? 3기 신도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그죠? 그 1600명밖에 뽑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떨어진 사람은 어떻게 정말 열받아서 아파트 사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전세 수요도 모자라는데 전세 살다가 열받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지금 이 일산 동구가 벌써 21% 가까이 올라서 올해만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도 벌써 6개월
지금 한여름입니다. 그런데 냉방이 너무 빵빵하게 잘 돼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는데 냉방병 걸릴까봐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오전에 탁구 치고 와서 이렇게 여유 있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갭투를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돈을 지금 벌지 않아도 아파트, 제가 투자한 그 아파트들이 3, 4, 5단지 아파트 그 여러 채들이 지네가 알아서 열일해서 돈을 저한테 벌어다 줄 거기 때문에 아까 대표적인 사례로 얘기했잖아요. 그죠? 3억 5천 전세였는데 지금 다시 전세를 주면 6억이라고. 그래 2억 5천이 남아서 그 2억 5천을 저는 재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만약 다시 이제 전세를 놓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빚을 내서 처음 갭투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전세를 다시 놓으면서 다시 갭투를 해서 다음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갭투가 저한테 자산 가치를 계속 늘려주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지금 이 한성부동산에서 경제적인 수익도 괜찮지만 이것보다 아파트가 훨씬 더 열일해서 더 많이 버니까 계속 갭투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요 동영상 이어서 간단하게 갭투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으니까 그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지금 이 한여름 이제 대학교 때 지금 매미 소리가 장난이 아닌데 지금도 통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걸어 놓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대출 기회가 규제가 굉장히 완화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9억대 이하, 6억대 이하 아파트들이 지금 막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계속 규제했던 대출이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전세 살던 사람들이 열받아서 더 이상 이제 전세 못 살겠다, 이사 못 다니겠다라고 이제 아파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정도 완화가 됐으니까 예전보다. 그리고 토지 보상금 26조나 풀린답니다. 올해 말, 그렇죠. 올해 말부터. 근데 창릉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고 26조라는 것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돈이 풀리게 될 텐데 그게 아파트 가격을 과연 어떻게 밀어 올리느냐 그것도 불을 보듯 뻔할 것 같고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실제 정부에서는 투명하게 거래를 이제 뭐 조사하겠다 이 차원인데 사실은 세금 걷어들이겠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 또 전월세가에 영향을 미치게 될 거고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파트 가격, 특히 일산 백마마을, 백석마을, 강촌마을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뭐 대선 후보자들 쌩 난리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아파트 부동산과 관련된 공약을 막 내걸 텐데 하다못해 100만 원씩 기본소득 주겠다잖아요. 누군가 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약에 되면 100만 원씩 주겠답니다. 청소년은 뭐 2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되겠죠. 그죠? 그러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이 또 달라질 것 같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대선이 되면 대선 이제 그 상황이 되면 내년 뭐 초부터 뭐 대선 때문에 풀린 돈도 어마어마할 거고 대선 부동산 공약들의 남발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 가격에 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공급은 없는데 계속 열받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또 대선 주자들은 계속 부동산 공약을 남발하게 될 거고 그럼 영향이 또 커지겠죠. 그죠? 또 임대차 3법 만기가 도래합니다. 내년 뭐 8월 정도 되면 임대차 3법이 이제 딱 계약 갱신 청구한 사람들이 8월 되면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손님을 받을 때 집주인들이 올려서 받을 거 아닙니까? 실 거래 가격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살 때 37평이 전세가 3억 5천이었는데 지금 6억이니까 저도 6억을 받겠죠. 그죠? 내년에 이제 다시 그걸 재계약한다고 하면 새로 손님이 와서 전세 손님 내년엔 7억 될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측이니까 틀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선 국면에서 임대차 3법 이제 도래와 이제 맞물려서 굉장히 비싸질 것 같습니다. 뭐가? 아파트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일산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 같으니까 갭투에서 좀 자산 가치를 늘려서 여러분이 좀 부자 되는 기본적인 어떤 터전을 마련해 뒀으면 하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백마마을 같은 경우에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지택수도 아니고 일산 소사선입니다. 일산 소사선이 이제 23년도 1월에 그것도 정초에 이제 개통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빵빠레 울리기 시작하면 또 걷잡을 수 없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발 그냥 현실이 안 좋아하지 말고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좀 아무 짓을 해서, 특히 갭 투자를 해서 여러분도 저처럼 터닝 포인트가, 행복 지수가 98점, 100점 만점에 98점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게 2년도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행복 지수가 98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물론 탁구는 그 이전에 청소년 센터에서부터 쳤는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뭐 굳이 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뭐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서 그래도 뭐 8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거의 90점대 후반에서 왔다 갔다, 탁구 치느냐 안 치느냐에 따라서 그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영향이 없단 말입니다. 그 요인이 뭐라고요? 갭 투자를 해서 3, 4, 5단지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투자해 놓으니까, 얘네가 제가 노가다로부터 자유, 그러니까 지금 냉방이 빵빵하게 돼서 지금 긴팔을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그냥 사실 놀다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놀다 가는 거예요. 물론 소장님은 퇴근하고 없습니다. 지금 대낮인데 뭐 3시인데도 퇴근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퇴근하고 없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죠. 그죠? 이 근로소득도 만만치 않지만 지금 계속 제가 그 내부만 보니까 한성부동산이 계속 거래 완료 찍더라고요. 그 끊이지 않고 그 빨간 거래 완료 그게 찍히거든요. 그러니까 한성부동산은 계속 매주 끊이지 않고 계속 지금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근로소득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자본소득이, 그러니까 작년에 투자했었던 그 지금 전세 살고 있는 그 3, 4, 5단지 그분들 덕분에 뭐 지금 이 장사가 잘한데도 3시에 문을 닫고 퇴근을 해도 오전에 탁구를 치고 와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제발 여러분도 갭투를 해서 자본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월급만큼 이루어지면 근심 걱정 아니면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100점 만점에 98점이 될 수 있었겠죠. 제 개인적인 어떤 투자 여건이, 저도 돈이 있어서 투자한 게 아니라 다 빌려서 차용해서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너무 잘한 거죠. 그죠? 제가 만약에 은행에서 융자를 내서 투자를 했다고 해도 그 이자보다 은행에 내는 이자보다 아파트 가격이 훨씬 더 많이 올랐어요. 몇 억이 올랐으니까, 한 채당 몇 억이 올랐으니까 굉장한 거죠. 수익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걱정거리가 없어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지만 돈이 어느 정도 불행을 막아주기 때문에 좀 걱정이 덜한 거예요. 근데 노후도 이제 걱정이 덜합니다. 그 오늘 생각한 게, 야, 국민연금 연금을 좀 더 조기에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조기에 수령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조기에 수령할 나이가 된 것 같은데, 왜 조기에 수령을 생각했냐면 먹고 사는 게 지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몇 년 뒤에 가서 타는 것보다 그냥 제 용돈으로
미리 타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도 조기 수령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자산 수익이 있기 전에 이 3, 4, 5단지에 막 아파트를 여러 채 투자하기 전에는 믿을 건 국민연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 확 바뀐 거죠. 그죠? 180도 바뀐 거죠. 어떻게 하면 빨리 타먹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용돈을 타서 조카들 막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럴까? 또 요즘 막 이렇게 여행 다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굉장히 위험한 시기라서 사람이 많은 곳은 일부러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콘도에 가서 그냥 쉬었다 오는 건데 가서 맛있는 거 맛집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근처에 계곡 있으면 계곡에 가서 발 담그고 놀다가 오는 정도인데 그래도 그것도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것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요즘은 상추철이 이제 지나서 주말농장에 자주 가진 못하고 여름 상추를 심었는데 땡볕이 너무 가능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말농장 가는 것도 낙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여러분이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그 갭투 비법 1탄에 이어서 갭투 비법 2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뭐 아파트 특히 백마마을 아파트 갭투만큼 투자처가 좋은 곳이 없다는 생각이 오늘도 많이 들었는데 갭투 비법을 그때는 뭐 금리하고 여러 가지 1탄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것들을 좀 주의해서 챙겨봤으면 해서 동영상을 찍습니다. 첫 번째, 오르기 전 가격에 사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죠? 아파트가 언제부터 오를 줄 알고 미리 아파트에 투자하느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대로 공부하면 그 시기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산 백마마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32평 로얄층이 조정적 해지되기 전 가격, 그러니까 10월 달만 해도 그게 4억대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2019년 12월 13일 현재 지금 32평이 4억 6천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6천만 원이 뛴 셈이죠. 그러니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6천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때 제 조정지역 해제될 것이라는 예측 방송을 보고 그때 왜 4개 예측 방송 동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 방송을 보고 그때 바로 와서 투자했던 사람들은, 갭투했던 사람들은 지금 6천만 원 벌었습니다. 저도 좀 지나서 바보같이 며칠 지나서 37평 아파트를 다행히 저도 갭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아파트 위치 역시 참 중요합니다. 비근한 예로 백마마을하고 백송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백마마을에 투자를 해야 되냐면 나중에 미래 투자 가치를 놓고 보면 도로 하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현재도 32평 기준으로 보면 5천만 원이 아마 매매가 5천만 원이 내려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걸 생각하신다면 저는 위치도 아파트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래 투자 가치를 보면 아무래도 많이 오를 수 있는 곳, 특히 여기 백마마을 같은 경우는 백마역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5단지가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도 물론 22평, 27평, 32평, 37평, 49평 이렇게 다양한 평형대가 존재해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물론 좋지만 전 무엇보다도 백마역이 앞으로 문화의 중심지가 될 것, 교통의 요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백마역과의 어떤 물리적 거리, 근접성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5단지를 강력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위치가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올랐어요. 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2평 6천 정도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때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렇게 오르는데 지금 여기 저점에 있으니까 초기 시작 지점에 있으니까 우상향 처음 시작하는 지점. 그러니까 꼭 발바닥에서 사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면 적당하다. 뭐 이래도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되시면 갭투에 뛰어드는 것도 끼어들게 하는 것도 저는 자산 가치를 높이는 좋은 기회인데 지금 중산층으로 올라탈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37평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시간적 여유를 갖고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두세 달, 뭐 짧게는 뭐 6개월, 1년 이렇게 보시지 말고 조금만 더 길게 갭투의 요건 중에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투자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뭐 2년 정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년 정도는 투자를 해보시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그 2년 동안에 지금 이 백마마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년 총선이 있죠. 늘 얘기하지만 총통화량이 올라가면 아파트 가격이 더 뛸 거고 또 창릉 3기 신도시 2년 이내에 이제 토지 부상이 다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진장 뛰겠죠. 그죠? 그 수조 원이나 되는 그 부동산 여유자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부동산 하면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아파트 한 채, 똘똘한 한 채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빈익빈, 부익부 어떤 격차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다 보면 지금 서울은 뭐 평당 1억 하지 않습니까? 32평이면 32억입니다. 32억 반포 뭐 이쪽 보면 일산 사는 분들 위화감 조성되는 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대곡 소사선이 들어오면 2년 이내 1년 7개월 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상점벽해 할 정도로 천지개벽할 정도로 아파트 가격이 우상향으로 뛰어 있을 겁니다. 대곡 소사선이 개통되는 그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구에서 공격이 가장 뛰어난 수비라는 최선의 수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갭투는 공격적인 성향과 과감한 지르기 투자가 필요합니다. 자꾸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가격을 생각하고 투자를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오르고 있는데 머뭇하다가 못 사고 그냥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현실 투자자들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현실 투자자들이란 누구냐면 옆에 개똥이 엄마는 샀단 말이에요. 10월 말에 샀단 말이야. 11월 초에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6천을 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개똥이 엄마가 나보다 미모도 좀 딸리는데 갭투를 해서 6천을 벌었단 말입니다. 요 잠깐 사이에.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사촌인데 이 개똥이 엄마 옆집 아줌마란 말입니다. 왜 아이들이 우리 아이가 80점 수학 80점 맞았어요. 잘한 거죠, 그죠? 근데 옆에 개똥이가 90점 맞으면 막 화를 내죠, 엄마들이.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투자자들이 누구냐면 옆집의 개똥이 아줌마가 지금 이 갭투를 했는데 30평 5단지 갭투를 했는데 벌써 6천이 올랐다고 하니까 속이 쓰린 겁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지금 투자하는 거죠. 근데 막상 딱 와보니까 6천이 오른 거예요. 개똥이 엄마가 산 가격에 비해서. 그러니까 살 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그죠?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서 다시 안 온 사람은 못 삽니다. 갭투 못 합니다. 근데 눈물을 머금고 노심초사 고뇌한 끝에 다시 찾아온 사람은
지금이라도 투자하면 그 개똥이 엄마 6천 만회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오는 거죠. 그죠? 어쨌든 좀 공격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갭투에는. 그 다음에 6번째, 갭 투자금이 뭐 6, 7천,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6, 7천, 8천만 원으로도 아파트 충분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아파트 가격이 반영된 가격이기 때문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정도 갭 투자금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1억 5천 투자하십시오. 그러면 그만큼 남습니다. 7, 8천 투자하면 7, 8천 남는 것처럼 1억 5천 투자하면 1억 5천 남습니다. 정말이냐고요? 그럼 그때 가서 봅시다. 2년 뒤에 대곡소서산 뚫리고 나면 그때 가서 정말 내가 1억 5천 투자했는데 그때 가서 1억 5천이 남는지. 내기, 커피 내기 할까요? 커피 내기? 저 3단지하고 4단지 사이에 커피 맛집이 있습니다. 처제가 하는 봉카페입니다. 봉카페에서 제가 커피를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집값이 떨어지면 제가 커피를 사겠습니다. 오르면 저한테 봉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십시오. 어쨌든 투자금이 클수록 유리하다. 앞으로 중대형에 투자하십시오. 중대형 평수에 투자하십시오. 22평이 몇 천만 원 오를 때 중대형 37평, 49평은 몇 억 오릅니다. 정말이냐고요? 그것도 그때 가서 봅시다. 뭐 예측이니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투자한 것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킵니다. 무책임하다고요? 이렇게 얘기해야지 나중에 저한테 항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전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저도 사지 않았습니까? 그죠? 37평. 전 그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선택은 여러분 몫이고 책임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1억 2천에서 1억 5천이면 37평, 뭐 49평 충분히 좋은 더 큰 평형대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가율이 가급적 높은 그런 집에 갭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올라야지만 갭투에 유리하죠. 그죠? 집값이 오르거나 전세값이 오르거나 그럼 그걸 어떻게 안느냐. 점쟁이도 아닌데 지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 투자의 적기라는 거예요. 오르고 있는데 이게 팩트인데 전세값도 오르고 집값도 오르고 이게 지금 오르고 있을 때 사면 안전빵이죠. 그죠? 안전빵. 갭투의 첫 번째 요인이 집값이 오를 때, 두 번째 요인이 전세값이 오를 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유리하다요. 전세가율이 높은 거는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요즘 전세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었던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고 이건 지금 팩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와도 갭투하기에 아주 조건이 좋은 거라는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 그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서 모를 때는 오히려 위험한 거죠. 그죠? 지금은 쫙쫙 오르고 있으니까 지금이 오히려 투자 적기라는 거예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예측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지금은 예측할 필요가 없죠. 그죠? 오르고 있으니까 전세가도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고 있으니까 저처럼 한번 리스크가 큰 곳에 수익이 많듯이 한번 투자해볼. 제가 지금 이게 43일째입니다. 유튜버로 부동산과 관련된 본격적인 것을 올리기 시작한 게 11월 1일이니까 지금 43일째인데 43일 동안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4,000시간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버에서 광고를 달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시청시간 4,000시간을 1년 이내에 달성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거 42일 만에 달성했어요. 그죠? 42일 만에 4,000시간을 달성했으니까 이제 1,000명 구독자 1,000명만 채우면 저도 이제 막내딸에게 용돈 10만원씩 줄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이 조정지역 해제된다라는 거, 그 예측한 거, 그죠? 11월 6일날 정확하게 11월 6일날 조정지역이 해제됐는데 그 전에 동영상 4개를 찍었잖아요. 해제된다.
그거 보고 와서 산 사람들 지금 대박 나지 않았습니까? 제가 해제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동영상 찍었던 게 4개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와서 샀던 사람이 32평을 4억에 산 거예요. 3억 9천에 산 거예요. 지금 3억 6천이니까 6천, 7천을 벌었잖아요. 그죠? 제 말 듣고 와서 투자한 사람들 지금 늦었다고요? 늦지 않았습니다. 제 말을 꼭 믿고 따라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뜰 수 있었던 요인이 조정적 해제된다라는 예측, 그 동영상으로 인해서 제가 11월 6일부터 막 조회수가 늘어나고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지금 77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저께 740명이었는데 벌써 30명이 늘었습니다. 정말 무진장 감사드립니다. 구독해주신 여러분, 또 지금 시청하고 계신, 구독은 아직 안 하셨지만 곧 구독할 예정인 당신에게도 경의를 표합니다. 조정적 해제 될 거라는 것을 예측하고 동영상이 뜨고 구독자가 늘고 하면서 지금 수익도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죠? 뭐 세부적인 걸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언제 투자하느냐? 지금처럼 오를 때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빵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에서 투자하는 게, 무릎에서 투자해서 어깨에서 1년 7개월 뒤에 어깨에서 파는 게, 1년 7개월 뒤면 안 되겠다. 2년은 보유해야 되니까 2년. 1가구, 일시적인 1가구 2주택, 지금 조정지역이 해제됐기 때문에 일산에서 여러분이 이제 아파트를 투자를 하면 3년 이내에 팔면 됩니다. 3년 이내에만 팔면 1가구 2주택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년 이내에 팔면 세금도 얼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1가구니까. 그러니까 투자하십시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파트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갭2의 대상은 뭐 땅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빌라도 있고 상가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죠?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실일 위험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실일 가능성이 없는 아파트에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다가구나 아니면 그 뭐 오피스텔 이런 것만 월세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파트도 월세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월세 오피스텔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아파트에 집중해서 미래 투자 가치를 보고, 그러니까 빌라나 상가, 다가구 이런 거는 지금 2년 뒤에 안 오릅니다. 아파트 오릅니다. 무진장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집중해서 갭2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입지 여건을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영화를 보고 싶은데 근처에 영화관이 없어요. 그럼 문제가 많죠. 그죠? 창릉에 왜 제가 안 들어가겠다고 한지 아십니까? 영화관도 없어요. 그죠?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없어요. 스포츠 센터도 없어요. 탁구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탁구 좋아하는 제가 들어갈 리가 없죠. 입지를 잘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새 아파트의 여부보다도 입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데 오를 수 있는 곳, 오를 수 있는 입지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교통,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환경. 정말 꼼꼼하게 따져보십시오. 교통, 앞으로 대곡소사산이 들어오면 이 백마역 정말 좋아진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또 교육, 여기 뭐 사교육, 공교육, 학군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 걱정할 거 없습니다. 환경,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이 정말 손꼽아 전국에서 손꼽는 지역이 바로 이 백마마을입니다. 이상 갭2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2탄으로 1탄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1탄, 2탄 갭2 비법 2탄이었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오해 8가지를 한번 제 나름대로 물론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을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같은 시대에 사람들이 막
위기의식을 막 부추겨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반토막 난다. 반토막 난다. 아파트 가격 뭐 반토막 난다라고 계속 폭락론자들이 얘기하는데 역사상 반토막 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유래. 그러니까 딱 두 번 크게 떨어진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IMF와 리먼 사태 때입니다. 앞으로는 그럴 일 없습니다. 금융권이 망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기본 어떤 자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금융위기 막 그러는데 그때와는 IMF는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뭐 통화 수화부터 잘 체결되어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제2 IMF나 제2의 뭐 리먼 사태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뭐 반토막은커녕 반의 반토막도 앞으로 일어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대에 반토막 난다고 계속 주장하는 그 폭락론자들 말을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저축해서 아파트를 살 수 있나? 라고 의문을 가져보십시오. 아파트를 월급을 저축해서 근로소득을 통해서 아파트를 살 수 없습니다. 연봉 1억을 한다고 해도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활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들 뭐 사교육비 같은 거 뒷바라지 하다 보면 뭐 생활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뭐 100만 원씩 모은다고 해도 평생 아파트를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되냐? 바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세를 끼고 사거나 아니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이용해서 사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를 사겠다라는 그런 선한 생각, 착한 생각 빨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빚은 무조건 나쁜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빚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레버리지 효과는, 지레테 효과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한테 5억이 있습니다. 그럼 순수한 이 현금 자산 주고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뭐 일산 100만 원에서 샀다고 합시다. 아니면 빚을 내서 5억 빚을 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좀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해서 뭐 서울에 마련을 했습니다. 그럼 2년 뒤에 가격이 어떻게 변했냐면 5억짜리는 6억이 되어서 1억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10억 주고 산 그 서울 아파트는 1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이 늘은 거죠. 그러면 총 4배나 된 거예요. 그 4배의 효과는 어디에서 나타난 거죠? 레버리지 효과죠. 그죠? 빚을 냈기 때문에. 그 빚을 냈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를 냅니다. 그런데 4억을 벌었는데 그 이자 감당이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2년 동안 감당을 했겠죠. 그리고 이처럼 빚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자기 어떤 역량에 벗어나는 그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다음 빚은 무조건 빨리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보수적인 어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력이 된다면 no, 갚지 않아도 됩니다. 언젠가는 갚을 건데 왜 갚지 않아도 되냐? 자, 현금 가치가 점점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가 지금 뭐 2억을 빚을 졌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억을 지금 갚아도 2억을 갚아야 되는 거죠. 2년 뒤에 갚아도 2억을 갚으면 되는 거죠. 원금 상환할 때. 그러면 지금 2억하고 2년 뒤에 2억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굳이 갚을 필요가 없는 거죠. 2년 뒤에 2억을 갚는 게 훨씬 더 화폐 가치가 하락된 뒤에 갚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득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뭐 금수저들은 뭐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굴러가서, 또 주식에서 대박 나는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 같은 서민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저는 유일한 게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러니까 계속 월급 노예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월급만 타서는, 월급만으로는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탈 사다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우리 서민 입장에서 그 획기적인 사다리 뭐냐?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투자입니다. 부동산이 아니면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은 무조건 빨리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섯 번째, 아파트 투자하는 것은 투자인가 투기인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투자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합니다. 투기는 어떤 게 투기냐면 저는 주식이 훨씬 더 투기에 가깝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장기적인 투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단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투기는 그 말 그대로 노름판, 여러 가지 노름판, 뭐 온라인 상에서도 스포츠 토토도 마찬가지고 뭐 경마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돈을 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내가 수익을 챙겨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10만 원을 베팅하면 3만 원 세금을 떼고 7만 원으로 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절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런데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좀 안전한 자산가치 확보에 도움이 되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우상향 이 그래프가 부동산은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상가나 다세대는 여러 가지 막 벌리지 말고 저는 아파트에만 투자하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그것도 요즘 뭐 여러 가지 앞으로 오를 호재가 많은 이 백마마을, 일산 백마마을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백마역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물리적 거리가. 그 다음에 뉴스는 진실에 가깝다? 진실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액면가 그대로 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막 떠드는 뉴스가 뭐냐면 지금 서울 집값이 폭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집값이 초고가 주택은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약간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저가 이것들은 지금 막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대였던 아파트가 지금 막 다 8억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른 거죠, 그죠? 6억대 아파트가. 그 단적인 예로 몇 년 전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몇 천이었잖아요. 지금 9억 천입니다. 9억 천. 3억 천이 오른 거예요. 중위 가격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쭉 줄 세워서 딱 중간에 있는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9억 천이 됐어요. 지금 더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지금 몇 년 전 가격보다 3억 천가량이 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처럼 우상향이라는 어떤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뉴스에서는 계속 서울 집값 고꾸라진다, 폭락한다. 거의 10억 이상 초고가 주택이 1, 2억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올해도 2020년에도 이 지금 폭락한다고 생 난리를 침에도 불구하고 저는 4, 5%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서울 집값 아파트가 충분히 상승한다라고 저는 감히 예측합니다. 한번 12월 달에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 진짜 4, 5% 올랐나 안 올랐나. 예측이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7번째, 전세는 본전을 잘 지킨 것이다? No. 내가 지금 5억 주고 어떤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살다가 이제 2년 뒤에 5억 받고 다시 나오겠죠. 야, 나는 내 재산을 5억을 정말 이런 한 푼 까먹지 않고 잘 지킨 거야 라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근데 아파트의 전세금은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지금 5억과 2년 뒤 5억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보전이 아니라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나한테 5억이 있으면 저라면 당장 백마마을 5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8번째, 내가 예금하고 적금한 그 돈은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지급 준비율 10%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우리한테는 쥐꼬리만 이자를 주면서 우리가 맡긴 돈을 굴려서 뭐 이자 놀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그 쥐꼬리만 한 이자보다는 몇 배를 튀겨서 돈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금과 적금으로 돈을, 특히 목돈을 은행에 맡겨두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내가 주도적으로 내 의지대로 그 돈을 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법적으로 아니면 그 은행에서 정해진 대로 그냥 그 쥐꼬리만 월급만 나는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자산, 그 중요한 소중한 나의 현금 자산을 내가 투자할 수가 없는 거야. 굴릴 수가 없는 거야. 눈덩이처럼 굴려야지만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갈 텐데. 자, 오늘은 부동산 아파트 투자에 대한 오해 8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제가 얘기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빨리 전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도 중산층으로 갈아타길 기원합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레버리지 효과 생각하면 대부분 아파트 부동산 투자할 때 대출을 내는 것 그렇게 범위를 좁혀서 생각하는데 맞긴 맞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공 바이토를 드는데 혼자 힘으로 들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지렛대를 통해서 쉽게 들 수 있는 상황을 레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레버리지 효과 말고 저는 꼭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5천만 원밖에 없는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이분이 전세 끼고 이제 투자 물건을 찾다가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쪽 백마마을에서 찾지 못하고 옆에 백동마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평수를 2억 3,500, 2억 3,500에 샀습니다. 지금 그게 얼마 됐는지 아십니까? 2억 5천이 됐습니다. 2억 5천. 1,5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투자 대비 이제 아직 회수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1,500만 원이 올랐습니다. 작년 12월에 똑같이 5천만 원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런 효과도 있다. 레버리지 효과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렇게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해서 1억을 대출을 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총 투자 금액이 1억 5천이 된 거예요.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죠. 그래서 4단지에 37평을 5억에 샀는데 작년 12월에 지금 5억 5천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가 오른 거예요? 5천이 오른 거죠. 똑같은 기간에 지금 5달도 안 된 기간 동안에 그거는 1,500이 올랐습니다. 그죠? 5천 투자해서 1,500. 굉장한 수익률입니다. 그것도. 근데 이거는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 얼마가 오른 거죠? 5천이 오른 거죠. 1,500과 5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더했더니 그 레버리지 이자 내는 건 어떻게 됐느냐? 다 되고도 지금 요즘 초저금리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만큼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영끌이라고 하나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아파트를 사겠다고 달려드는데 이거는 저는 바람직한 영혼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됩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은행에 가서 쿨하게 대출을 내서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을 권합니다. 두 번째는 전세금 레버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자금이 나한테는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억 5천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1억 5천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사실 일산 백마마을에는 없습니다. 저쪽에 이제 연립 같은 거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한 친구는 전세 3억 5천 끼고 5억짜리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천 투자해서 3억 5천 전세이니까 5억짜리, 무려 5억짜리 아파트를 샀습니다. 일산 백마마을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러니까 전세 자금도 이자 내나요? 2년 뒤에 내가 3억 5천 전세를 줬어요. 그걸 끼고 샀어요. 그럼 2년 뒤에 3억 5천에 대한 이자가 단 1원이다 있으니까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레버리지 효과가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갈아탈 수 있는 괜찮은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레버리지 효과 중에 저는 요즘 뼈저리게 느끼는데 이 유튜버 생활도 마찬가지. 이 유튜버 생활이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실제 체득해 보니까
다른 많은 뭐 페이스북이라던가 네이버 뭐 TV라던가 카카오 TV라던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데 SNS 중에서는 지금 가장 앞서간 핫한 게 바로 이 유튜버인 것 같습니다. 유튜버의 동영상을 하나 올리면 이걸로 인해서 얘가 레버리지 효과를 발휘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이 뭐 수백 개 되니까 저한테 영업사원이 수백 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24시간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사람들 핸드폰에 돌아다니면서 뭐 물론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검색을 통해서 뭐 일산이나 일산 아파트, 일산 부동산 치면 제게 노란 게 부동산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뜨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클릭해서 아파트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밑에 이제 전화번호를 통해서 저한테 유입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굉장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유튜브. 여러분도 한번 자영업자라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꼭 한번 투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버리지 효과,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중요한 건 생각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생각을 실천에 지행합일 옮겨서 나에게 어떤 지렛대 효과가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레버리지 효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